안녕하세요.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입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뉴스만 골라서 같이 정리해보는 돈 되는 뉴스 모음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의 큰 줄기를 먼저 4가지로 나눠볼게요. 첫째, 샘 올트먼과 머스크, 오펀 AI와 xAI에 수십조 단위 자금이 몰리는 AI 자본 전쟁. 둘째, 코스피 사상 첫 5,600, 코스닥 급등과 사이드카, 외국인 9천억 순매수. 셋째, 삼성전자의 233조 설비 투자와 삼성 SDI의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그리고 전 세계가 찾는 AI 전력 인프라. 넷째, 부동산 금융 쪽에서 카드론, 레버리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금고리가 보여주는 위험과 안전 자산의 균형. 이 4가지 줄기로 오늘 뉴스들을 한번 엮어볼게요. 1장, 샘 올트먼의 경고. AI 권력 독점은 인류의 파국. 첫 번째 뉴스는 샘 올트먼의 발언입니다. 샘 올트먼은 AI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인류에게 파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AI를 감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을 하는 바로 그 회사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AI 모델과 인프라를 가진 오펀 AI라는 점이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볼 때 2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첫째, AI는 이미 사회와 경제 전체를 바꿀 정도의 파워를 갖게 되었고, 둘째, 그래서 규제와 견제라는 단어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등장할 거라는 점입니다. AI 관련 투자를 볼 때도 기술과 숫자뿐 아니라 규제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같이 보는 습관이 필요해집니다. 2장, 오펀 AI 145조, 머스크 xAI 4조 3천억, 자본이 보여주는 진심. 두 번째는 자본의 흐름입니다. 오펀 AI에는 아마존, 소프트뱅크 같은 글로벌 자금이 줄을 서면서 총 145조 원 규모의 자금이 장전되어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고, 머스크의 xAI 역시 4조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AI 모델 전쟁은 이미 수십조, 수백조 원 단위의 자본 전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건 첫째, 단순히 한두 분기 유행이 아니라 자본이 최소 몇 년짜리 그림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 자본이 GPU, HBM,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서비스 기업들까지 공급망 전체로 전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버블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자본의 방향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3장, 전쟁 리스크와 LNG, 유럽 가스 저장률 10년 최저. 이제 지정학과 에너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몇 주 내 전쟁 위험 90%까지 언급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LNG 저장률이 10년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중동 정세에 따라 가스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전쟁 리스크를 넘어서 AI 데이터 센터, 겨울철 난방, 산업용 전력, 이 모든 것의 뒤에 있는 가스와 LNG의 가격이 정치와 전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 이후 LNG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4장, 미국 소비 변화. 1인분 양 줄이는 음식점과 GLP-1 소비 쪽에서는 조금 재미있는 뉴스도 있습니다. 미국 음식점들이 물가 상승과 식욕 억제제 확산 때문에 1인분 양을 줄이고 라이트 메뉴, 스몰 사이즈를 늘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GLP-1 계열, 위고비,
마운자로, 오젬픽 같은 약을 쓰는 사람들이 늘면서 실제 음식 섭취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외식업 매출뿐 아니라 식품, 헬스케어, 다이어트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AI가 데이터와 전력을 먹어치운다면 GLP-1은 칼로리와 탄수화물을 줄이고 있는 셈입니다. 5장 코스피 첫 5,600, 코스닥 급등과 사이드카.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와 볼게요. 연휴가 끝난 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은 올해 들어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2차 전지와 바이오가 불을 뿜었고, 외국인은 하루에 9천억 원 넘게 코스닥을 사들이면서 한 달 사이에 코스닥 지수가 20% 가까이 오르는 폭등장이 펼쳐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게 단순한 과열일까? 아니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시작일까? 둘째, 누가 무엇을 사고 있는가? 외국인은 코스닥과 성장주를 어디까지 담고 있는지, 연기금과 기관은 어디에서 팔고 어디에서 사고 있는지, 이 수급의 방향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6장 자사주 강제 소각법. 포스코홀딩스 삼성물산 주주환원. 주주환원 쪽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즉 자사주 강제 소각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업이 새로 사들인 자사주는 1년 안에,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는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가 논의되고 있고, 중소벤처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이미 포스코홀딩스는 수천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고, 다른 기업들도 소각과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최소 배당 성향을 상향하고 SMR과 바이오에 최대 9조 원대의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정리하면 자사주를 쌓아두는 시대에서 자사주를 적극 소각하는 시대로 룰 자체가 바뀌는 과도기입니다. 7장 삼성 SDI의 10조 지분 매각. 배터리 투자를 멈추지 않기 위한 선택. M&A 지분 쪽 뉴스에서는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약 10조 원 규모를 매각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돈으로 배터리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죠. 2차 전지 산업은 전기차와 ESS, 모빌리티, AI 데이터 센터까지 전방이 넓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멈추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심 자산을 팔아서라도 배터리 쪽 투자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은 국내외 배터리 회사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LNG 사업 3조 원대 수주를 확보했다는 뉴스도 에너지 인프라와 배터리 사업을 함께 가져가려는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8장 삼성전자 233조 설비 투자. 평택 테일러쉘 퍼스트 전략. 반도체 쪽에서는 아주 큰 그림이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5년간 반도체 설비 투자에 쓴 돈이 233조 원에 달하고, 현재 건설 중인 자산만 해도 56조 원이 넘는다는 기사였습니다. 평택 피사피오, 미국 테일러 공장을 중심으로 쉘 퍼스트 전략, 즉 팹과 클린룸을 먼저 지어두고 업황에 맞춰 장비를 넣는 전략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평택 피사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DRAM 월 10만 장 추가 캐파를 확보하고, 테일러 팹은 26년 하반기 2나노 기반 AI 칩 양산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AI 칩과 HBM 수요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설비 투자의 대상이 됐다는 것.
쉘퍼스트 전략 덕분에 수요가 오르면 속도를 훨씬 빠르게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장. 중국의 반값 디램 공세. 삼성과 SK의 생산 조정 고민. 하지만 메모리판이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중국발 반값 디램 공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범용 디램 가격이 강하게 눌리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레거시 시장을 파고들면 고부가 HBM과 서버 디램을 하고 있는 삼성 SK도 생산과 가격 전략을 더 정교하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부가 HBM과 AI양 메모리를 늘리면서도 저부가 범용은 줄이거나 전환하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옵니다. 우리가 메모리 뉴스를 볼 때는 메모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회사가 어떤 공정에서 어떤 제품 비중을 늘리고 줄이는지 라인업 믹스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10장. 마이크로소프트의 유리판 저장. 데이터 1만 년 저장 실험. 재미있는 기술 뉴스 하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를 유리판에 저장해서 1만 년까지 보존할 수 있다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얼마나 오래 안전하게 적은 비용으로 저장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유리판 저장 기술은 데이터 센터, 콜드 스토리지, 아카이브 같은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지금 당장 투자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데이터 관련 산업이 얼마나 넓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11장. 미국이 원하는 건 전력. 일본의 AI발 LNG 한국 SMR 원전 경쟁. 이제 전력과 전력 인프라 이야기로 가볼게요. 기사들을 모아보면 미국이 정말 원하는 건 반도체와 함께 전력이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일본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에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위한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 수백억 달러를 넣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발전소는 소프트뱅크 계열사가 주도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합니다. 한국 쪽에서는 신규 원전 2기와 SMR 4기 부지를 두고 영덕, 울진, 울주, 경주, 기장 등이 원전 벨트 후보지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AI 전력을 위한 LNG 가스 발전을 하고 있다면 한국은 원전과 SMR에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HD 현대 일렉트릭 파트너사가 인도에서 신공장을 돌리며 변압기 공급망을 강화했다는 기사, ESS 수소연료 전지 태양광 관련 기업 뉴스까지 합치면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는 원전, LNG, 송배전, 변압기, ESS,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이렇게 다층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장. 피지컬 AI. 2035년까지 1조 달러 시장 전망. 로봇 쪽에서는 피지컬 AI, 즉 몸을 가진 AI 시장이 2035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 기사도 나왔습니다. 휴머노이드, 물류 로봇, 수술 로봇,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영역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AI가 화면과 텍스트에서 벗어나 현실 공간으로 내려오는 흐름은 센서, 카메라, 모터, 부품 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까지 함께 움직이는 큰 그림입니다. 13장. K조선과 미국 선박. HD 현대중공업인도 조선소 동맹. 조선해운 쪽에서도 중요한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선업 부활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도 초기 선박은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방향을 다시 확인했고, 한국과 일본은 조선 협력에 대한 실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인도 코친 조선소는 동맹 관계를 통해 글로벌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하면서 동맹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 3사는 이미 수주가 넘칠 정도라 지금은 납기 전쟁이라는 기사도 있죠. 이런 뉴스들은 AI와 전력 인프라 뒤에는 실물 경제에서 선박과 물류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14장 글로벌 자동차와 중국 전기차 공세 한화솔루션 태양광 규제 반사 이익 자동차 쪽에서는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전기차 공세에 밀리면서 실적이 흔들리고 있다는 기사 배터리 쪽에서는 삼성 SDI가 지분을 팔아서라도 투자를 이어가는 흐름과 함께 미국의 중국 태양광 규제가 한화솔루션에게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신재생 배터리 AI 전력 인프라를 한꺼번에 보면 누구는 규제를 당하고 누구는 규제 덕을 보고 있는 그림이 동시에 보입니다. 15장 비트코인 마이닝 기업 이더리움 매입과 월가의 추매 디지털 자산 쪽에서는 K비트마인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주목받는 마이닝 기업이 이더리움 수천 개를 매입했다는 기사 하락장에 블랙록과 모건 스탠리 같은 월가 플레이어들이 비트마인 관련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건 가격 조정 국면에서도 제도권 자금이 인프라와 관련 기업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장 금 온스당 5,000달러 구리값 들썩 원자재 쪽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겼다는 기사 기술주 회복과 전력 인프라 투자 기대 때문에 구리값까지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고 구리는 전력 인프라, 전기차, 건설 등과 연결되는 경기 민감 자산입니다. 금과 구리가 동시에 오를 때는 한쪽에서는 불안과 위험 회피가 다른 한쪽에서는 성장과 투자 기대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17장 밀가루 맥도날드 생활 물가와 음식료주 소비 음식료에서는 밀가루 담합 제재 소식에 제분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맥도날드는 35개 메뉴 가격을 100에서 400원씩 인상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가가 잡힌 것 같다가도 생활 밀접 품목에서는 가격 인상이 계속되면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소비 여력, 외식업, 프랜차이즈, 식품주를 볼 때 함께 참고할 만한 요소입니다. 18장 카드론과 비투 저신용자와 고신용자의 다른 얼굴 금융 쪽에서는 카드론이 저신용자에게는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고 고신용자에게는 비투와 급전 창구가 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쓰는 건 항상 위험하지만 특히 카드론처럼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을 통해 주식이나 부동산에 추가로 베팅하는 건 변동성이 커질 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최후의 수단일수록 좋지 기본 옵션이 되는 순간부터 위험해지기 쉽습니다. 19장 넷마블의 신작 라인업 K게임의 다음 스텝 K게임 쪽에서는 넷마블이 3월부터 신작 게임을 차례로 내면서 반등을 노리겠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게임주는 실적이 신작과 라이브 서비스에 강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라인업과 글로벌 성과가 곧 기업 가치의 핵심이 됩니다. AI와 메타버스, 콘솔과 모바일, 웹툰 영상과의 확장까지 K게임이 어디까지 확장할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20장 오늘 뉴스 핵심 5줄 정리 이제 오늘 뉴스에서 핵심만 5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샘 올트먼과 머스크의 AI 자본 전쟁 오펀 AI 145조
XAI 수조원 투자 속에서도 AI 권력 독점과 규제 이슈가 함께 커지고 있다. 둘째, 코스피 사상 첫 5,600, 코스닥 급등과 사이드카, 외국인 매수와 2차 전지 바이오 랠리는 밸류 리레이팅과 과열 사이 어느 쪽인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이다. 셋째, 삼성전자의 233조 설비 투자, 삼성 SDI의 10조 지분 매각은 AI 칩과 배터리에서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는 장기 전략의 표현이다. 넷째, 미국 일본이 집중하는 건 AI 전력 인프라, LNG 발전, 원전 SMR, 조선 ESS까지 전력망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다섯째, 카드론, 레버리지, 금 5,000달러, 구리값 상승,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커지는 만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비중을 내 상황에 맞게 다시 정리해야 할 시기다. 21장, 이 뉴스를 내 공부로 바꾸는 방법.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를 그냥 듣고 넘기지 않고 내 투자 공부로 만드는 아주 단순한 방법 3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오늘 키워드 3개만 메모하기. 예를 들어 AI 자본 전쟁, 코스피 5,600 코스닥 급등, 삼성 233조 투자와 AI 전력 인프라. 이렇게만 적어도 오늘 시장의 축이 한 번 더 정리됩니다. 두 번째, 섹터별로 기업 이름 한두 개씩 쌓기. 반도체, 전력원전조선, 2차 전지 ESS, 은행 증권 자사주 소각 수혜, 부동산 레버리지. 이렇게 섹터를 적어두고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기업들을 옆에 써두면 나중에 공시와 재무제표를 볼 때 훨씬 연결이 잘 됩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 돈의 방향 되짚어보기. 이번 주에는 AI와 HBM, 전력 LNG 원전, 코스닥 자사주 소각, 부동산 카드론 금구리. 이런 뉴스가 많았는데 나는 어디에 시간과 공부를 더 썼는지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뉴스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내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엔딩 멘트. 오늘 영상은 2026년 2월 20일 기준으로 AI, 반도체, 전력 원전 조선, 2차 전지 ESS, 코스피 코스닥, 부동산 레버리지, 금구리까지 돈이 될 수 있는 뉴스들을 섹터와 구조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공개된 뉴스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정리 해설일 뿐이고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직접 추천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시장의 큰 그림을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루 한 번 돈이 되는 뉴스 모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탄탄하게 투자 공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